가져왔어요. 최근에 시즌 3가 새로 나온 드라마이기도 한데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는 그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라는 오. 드라마입니다. 들어봤습니다. 네네. 오랜만에 본 미드였거든요. 시즌 1, 2, 3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 나와 있는 시즌 다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즌 1에 있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LA에 잘 나가던 변호사 미키 홀러는 1년 전에 서핑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고 후에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되어서 이제 재활 치료까지 받게 되면서 변호사 일을 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 사무소를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로펌 사무소는 로펌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두 번째 부인 로나가 간신히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로나에게 급한 전화가 옵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원의 마리 홀더 판사가 갑자기 미키 홀러를 소환했으니 빨리 법원으로 가보라고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일까, 도대체 일면식도 없는 판사가 나를 왜 불렀을까 이러면서 이제 법원에 갔는데요. 미키에게 이 홀더 판사는 변호사 제리 빈센트를 아느냐고 묻습니다. 제리 빈센트가 주차장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그가 생전에 자신이 죽으면 사무소와 그 수임 중인 사건 모두를 미키 홀러에게 넘긴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말해줘요. 계속 일이 없어서 걱정하던 미키 홀러에게 하루아침에 제리의 모든 사건을 넘겨받게 되고 제리가 맡고 있던 사건들 중에서 LA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엘리엇 사건까지 변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사무소 운영 걱정도 덜었고 엘리엇 사건에서 승소만 하면 이제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잡게 된 거죠. 여기서 엘리엇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비디오 게임 개발자이자 패럴렉스라는 게임 회사의 CEO인데요. 그는 자신의 집에서 총에 맞아 죽은 아내와 내연남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은 엘리엇이 범인이다 라고 이제 단정짓고 그를 체포했어요. 그리고 검사 또한 엘리엇의 몸에서 다량의 그 총기 폭발 잔여물이 나왔고 그리고 또 살해 동기 또한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그를 기소한 상태입니다. 미키가 이제 엘리엇의 사건을 맡으려면 이 엘리엇의 동의가 필요했는데요. 엘리엇은 미키에게 다음 주에 열리는 첫 공판을 절대 연기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자신의 사건을 맡기겠다고 합니다. 근데 겨우 재판 준비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막 사건을 맡은 미키에게는 시간이 되게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판사 또한 재판을 연기할 것을 권고를 해요. 그런데 엘리엇은 무리하게 일정을 밀어붙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내가 이 사건으로 잃은 게 너무 많고 자신의 아내도 잃었고 내 명성도 잃었고 그래서 자기는 하루빨리 이제 결백을 세상에 증명해서 명성을 되찾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이제 이 사건을 절대 미룰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키는 이제 촉박한 일정이지만 미루지 않고 진행을 하겠다고 하고서는 이제 수임을 하게 돼요. 제리가 수사 중이던 그 자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료들을 활용하고 싶었지만 제리를 죽인 범인이 그 중요한 자료들이 담겼던 서류 가방도 함께 가져와서 이제 미키 홀러는 모든 걸 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이제 미키는 최선을 다해서 엘리엇 사건에서 그 승소할 근거들을 찾아가는데요. 근데 이제 엘리엇이 뭔가 자신에게 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변호사한테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의뢰인들은 거짓말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나는 항상 그게 신기했어.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을 해놓고 해야지 사건을 어떻게 그렇지. 방향으로 갈지 짤 거 아니야. 근데 막 이제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는 사실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엘리엇도 그런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미키 홀러의 신념은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이제 모든 무죄다. 사람은 무죄다라는 무죄 신념을 추정에 갖고 맞지. 있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의뢰인이 믿을 사람은 변호사인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무죄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제 그를 변호합니다.
이제 미키 홀러가 미는 무죄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살해 도구인 총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엘리엇이 경찰한테 신고를 했을 때 몸에 이제 피 한 방울 튀어 있지 않았던 점, 그리고 검찰 측에서 용의자를 엘리엇으로만 딱 단정 짓고 다른 용의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한 점 들어서 이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엘리엇 사건을 진행하면서 미키는 또 제리가 수임했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자잘한 사건들도 함께 처리해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사건이 엘리엇 사건이 있던 별장과 가까운 숲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 재판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로나한테 이 재판이 있으니 가서 참석하라고 해서 가보니까 어떤 남자가 경찰들한테 총기를 난사해서 잡힌 사건이었어요. 근데 의뢰인을 만나야 했는데 그가 이제 약에 취해 있어서 뭔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보니까 제리가 이 윌리엄 임스라는 남자인데 이 사람을 정신병동에 가둬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일라이 임스라는 남자는 경찰들한테 총알을 60발 넘게 난사해서 이제 체포가 된 건데요. 죽은 사람은 있나요? 없습니다. 없나요? 근데 그의 사연은 이래요. 이렇게 아내랑 싸우고 스트레스를 이제 해소하고 싶었던 윈스는 맥주 여러 캔을 사들고 숲으로 갑니다. 숲으로 가서 술을 잔뜩 마시고 그리고 빈 깡통에 여러 차례 막 사격을 했던 거죠. 근데 경찰이 온 줄도 모르고 이제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 사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경찰한테 난사하게 된 사실은 사유로. 그냥 난사한 자리에 경찰이 있었던 사건이구나. 그런데 이제 여튼 경찰한테 난사를 한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체포가 되었고, 근데 이 윈스라는 사람은 과거에 군에서 저격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총을 난사했는데 경찰은 아까 말했다시피 한 사람도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총을 싼 건 맞지만 자기는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이미 이제 경찰한테 총을 쏜 거는 사실이니까 잡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 또 이상했던 점은 원래 이 일라이 윈스라는 사람한테는 국선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었는데 제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변호를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건을 맡아놓고선 이 윈스를 정신병원에 가둬두었던 거죠. 되게 이상하네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은 나중에 이 앞에 말했던 엘리엇 사건이랑 이어져요. 여기서 단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엘리엇 사건도 막 계속 파고들고 제리가 왜 죽었는지도 조사를 동시에 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미키가 혼자 퇴근을 하는데 그 제리가 살해당했던 주차장에서 그 제리를 살해한 용의자로 보이는 남자의 습격을 받게 돼요. 그 사람이 딱 나타난 걸 보고 미키 홀러가 막 도망쳐가지고 겨우겨우 사무실로 도망쳐와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으로 미키는 이제 더더욱 이제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엘리엇 사건하고 제리의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도대체 제리가 왜 살해당했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드라마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엇 사건은 배심원을 두고 진행하는 재판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LA에서는 그 배심원을 선정을 할 때 검사와 변호사가 각각 배심원 제외 카드를 사용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배심원들을 배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게임 같지 않아? 지금 나도 얘기하면서 게임 느낌이 났어. 게임 같아. 벤 시켰어. 뱀픽. 그래서 이게 재판에 앞서서 배심원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미키는 엘리엇한테 이 배심원 컨설턴트를 고용하자고 제안을 해요. 이 배심원 컨설턴트는 그 배심원 선정을 할 때 저 배심원이 우리 쪽에 유리한 배심원인지 아닐지를 이제 판단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배심원 선정이 재판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결국 이 사람들이 판결을 내리게 되니까. 근데 엘리엇은 거절을 해요. 자기는 필요가 없다고. 이 사건에서 꼭 이겨야 된다고 하면서도 또 거절을 하는 거죠. 하지만 미키는 말하지 않고 신청을 합니까? 네, 몰래 이제 데려와가지고 같이 배심원 선정 과정에 참여를 시켜요. 엘리엇은 모른 채로. 그래서 배심원 후보들의 직업, 결혼 여부 등의 정보를 이제 배심원들이 말을 한 거랑, 그리고 검사랑 변호사가
배심원들한테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이제 어느 쪽에 유리할지 판단해서 배심원을 선정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배심원을 선정하던 와중에 그 미키의 조사원 중에 시스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제리 사무소의 장부를 조사하다가 10만 달러가 빠져 있다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걸 미키한테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미키가 생각하기에 제리가 엘리엇 사건에서 어떤 승소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 중요한 근거를 잡지 못했는데 승소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다고 말을 했다고 제리의 가까운 사람한테서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10만 달러. 그러니까 제리가 엘리엇 재판에서 누군가한테 이제 뇌물을 줬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배심원에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딱 배심원 선정할 때 몇 번 배심원이 이 사람은 정말 확실히 우리 쪽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매수당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밝혀지면 그 재판은 완전 무효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배심원을 매수한 것을 엘리엇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엇은 재판을 미루지 않고 빨리. 자기가 이제 매수한 배심원이 있는 재판으로 해야 됐기 때문에 서둘러 진행하고 싶었던 거고 컨설턴트도 필요 없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미키는 나왔다. 왜요? 항상 이렇게 추리 소설에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가 딱 오리지널인가요? 스피노프인가요? 이거 영화가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어. 그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라고 원래 원작 소설이 있고 네. 마이클 코넬리라는 미국 소설가, 범죄 스릴러 장르 소설가의 원작이 있고 2009년인가에 아니다. 2011년에 영화로 먼저 제작되었어요. 영화 제작하고 다시 드라마로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면 진짜 링컨 차를 타나요? 네, 맞아요. 어떤 의미를 갖나요? 링컨 그러니까 차가? 그 링컨 차라는 게 뭔가 상징적인 게 있어요? 근데 링컨 차를 아나요? 몰라요. 나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길고 각지고 그렇게 생긴 애 아니에요? 그렇게 생기긴 했는데 링컨 차가 저도 이게 그냥 드라마를 볼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보고 이제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미국 포드사의 프리미엄 브랜드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고급차인 거고 이 미키 홀러가 LA에서 되게 잘 나가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그 어떤 뭐 의미는 미키의 성공과 재력을 과시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또 실제로 LA 막 이곳저곳을 누비면서 미키 홀러가 변호를 막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차 안에서 그 서류를 보고 차 안에서 일하는 게 자기한테는 좀 더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고 한다고 해서 그래서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라는 게 붙었어요. 영화도 보셨어요? 아니 영화를 보고 싶어졌어요. 왜냐면 이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시즌 1이 영화의 뒷얘기로 이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영화에서는 미키 홀러를 매튜 맥커너이가 했어요? 네, 맞아요. 매튜 맥커너이가 했어요. 근데 지금 드라마는 좀 다른 약간 라틴계 같은 배우분이 하시거든요. 마누엘 가르시아 룰포라는 약간 턱수염이 막 이렇게 오송송송송송 도단한 이제 이런 배우가 하고 계시는데 연기도 괜찮고 재밌어요. 그리고 드라마가 뭐 법정 드라마라고 하면 사건 하나가 첩타 하나를 담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는 한 시즌에 큰 사건 하나를 쭉 다 끌고 이끌어가요. 그럼 작은 사건들은 아예 등장을 안 하나요? 작은 사건들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조금씩 등장을 하고 다음 시즌에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 같이 살짝 등장을 해요. 약간 떡밥들 뿌리는 느낌으로. 네. 그래서 시즌 2도 그 앞서서 이제 그 미키 헐러가 뭐 사고를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약물에 빠지게 됐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 사고를 당해서 치료를 하다가 약물에 빠진 것도 있지만 이 미키 헐러가 사고 당하기 전에 진행하고 있던 재판이 있었는데
그 재판에서 진짜 무죄인 의뢰인을 변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인이 그 재판에 나타나지 않아서 패소를 하게 돼요. 아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다시 더 했었어야 했는데 그때 사고를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변론을 하지 못하고 결국 의뢰인은 감옥에 가게 되고 이에 대해서 약간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뭔가 그런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라는 제목만 들었을 때 어쩐지 되게 속물 변호사일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나 보네요. 그 찾아보면 뭐 영화나 그 소설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되게 속물적인 주인공인데 이면에는 약간 정의감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드라마에서 그렇게 속물적이라고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오히려 그 변호를 위해서 자기가 이제 승소하기 위해서 되게 발상의 전환도 되게 잘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그려지긴 하지만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면도 있고 이 시즌 1이 2022년에 나왔고 시즌 2는 23년에 나왔고 시즌 3가 이제 얼마 전에 10월에 오픈된 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하나씩 나오는 것 같고 시즌 3도 끝날 때 모두 다 10부작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즌 3 마지막에도 사건이 하나 이제 딱 생기면서 끝나는 걸 보고 또 시즌 4가 나오겠구나. 엘리엇 사건은 시즌 1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하나의 큰 사건은 그 시즌 하나에서 다 끝나요. 그리고 엘리엇 사건도 결국은 이제 미키 헐러가 무죄를 받아내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시즌이 거듭되지만 그렇게 큰 변화 없이 좀 계속 미키 할러는 하나의 사건을 계속 풀어나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시즌 2에서도 어떤 사건을 맡게 되고 그 사건을 풀어나가면서 또 다른 아까 말했던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사건도 같이 풀어나가고 그런 식으로 나가고 미키 헐러가 결혼을 2번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은 검사고 두 번째 부인이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그 로나라는 그 사무원인데요. 이분이 시즌 2에서는 변호사 시험을 봐서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미키 헐러의 첫 번째 부인인 검사는 되게 안정적인 걸 중요시하고 하는데 미키 헐러가 너무 위험하게 일을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트러블이 있어서 이혼한 부분이 있고 근데 검사면은 계속 마주치기가 쉽겠네요. 네. 그래서 그 검사이기 때문에 미키 헐러가 그걸 이용하기도 해요. 사건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아내가 검사니까 검사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검사 친구가 둘이 친한데 둘이 같이 무슨 집에서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 둘이 하는 얘기를 딸이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그 딸이 그걸 듣고 미키 헐러한테 그냥 아무 일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흘리듯이 얘기했는데 그걸 미키 헐러가 변호해서 써버려서 다시 사이가 둘이 좋아지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다시 확 멀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고 제가 말하지 않은 인물들이 되게 많은데 이걸 보는 재미가 있어요. 전 CSI 이런 범죄 수사물을 엄청 좋아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살짝 이제 시들해지면서 정붙일 곳을 못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이 변호사 시리즈는 약간 그런 범죄 수사물이랑은 좀 느낌이 어떤가요? 법정물에 가깝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저쪽이? 노앤 오더류라고 봐야 되나? 맞아요. CSI 쪽보다는 법정물이어가지고 이 사건에 좀 더 파고든다는 느낌보다는 이 변론을 위해서 이 변론을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인가. 아까 엘리엇 사건도 미키가 세운 변론의 제일 큰 거는 다른 범인을 만들어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연남하고 아내를 죽인 사람이 그 엘리엇이 아니라 이 내연남이 다른 여자들이랑도 그렇게 바람을 폈는데 그 바람핀 여자의 남자, 그러니까 남편 중에 한 명을 딱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수사물과의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수사는 진범을 찾으려고 하지만 네. 여기는 범인을 만들려고 한다고 맞아요, 표현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수사물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법정물은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법정물은 로우앤오더가 되게 유명하지만 사실 많이 보지 않았고 오히려 수트?
아 수트를 봤네 생각해보니 나도. 아, 수트도 수트 안 조금 봤어. 보긴 했죠. 그 훈남 변호사 둘이 나오는. 맞아요. 왠지 시즌 1은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았지만 사실 뭔가 회를 거듭할수록 조금 제 취향은 아니어서 금방 하차하긴 저도요. 했었어요. 근데 약간 법정 드라마도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변론해 나가는 부분이나 아무래도 수사물까지는 아니니까 진상을 밝힐 때 약간 허점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본 미국 드라마였는데 진짜 완전 100점 만점에 100점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80점은 하는 그래도 재밌게 이어서 볼 수 있는 드라마였어요. 그리고 막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막 몰입되고 막 이런지도 않고 적당하게 볼 수 있는 드라마였고 그래서 이참에 미드 좀 더 찾아서 볼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80점이면 되게 후한 점수네요. 후하게 드렸어요. 저희가 그렇게 막 덥네 하면서 아, 지난 맞아. 방송을 했던 것 맞아요. 같은데 어느새 추워졌어. 쌀쌀해졌어요. 근데 이 쌀쌀함이 너무 덥다가 한순간. 한 일주일 전에 에어컨 틀었는데 갑자기 막 난방을 해야 되나 고민이 들 정도로 추워졌다가 지금은 또 낮에는 약간 덥기도 네. 한 것 같고 오락가락합니다. 환절기가 돼가지고 정말 주변에 감기 걸린 사람들 많거든요. 돌아가면서 쭉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조심하시고요. 청취자분들도 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71화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